자살각? 한강물 따뜻하냐? 얘 이거 웃겨? 난 안 웃겨. 자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쯤 뭐 있나? 나의 자리는 어딘가?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할 사이에 그냥 차라리 공부하세요. 뭔가 자료 퀄리티가 되게 거기보다 문제풀이에 좀 집중할 수 있어. 제가 다른 학원에서 한 6개월 동안 2번 들으면서 있었는데 해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강의랑 평범한 자료밖에 안 주는데 자료도 되게 특별했고 쌤이 되게 열정적이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저널리스트들은요 했고요. 여러분 싹 묶어주십시오. 그들은 인용합니다.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저널리스트들이 인용하는 거예요. 저널리스트들이 종종 인용하는 연구를 가진 그런 과학자들도 그냥 자신들의 입장에 있는 어떤 근거나 이유만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연대 수시에 붙은 아이가 선생님한테 보낸 그 톡이 한참 동안을 선생님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했는데요. 선생님 저 드디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주인공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던 톡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진짜 맞아요, 3번. 내 눈을 봐. 3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나래 선생님입니다. 저고요. 네, 제가 조금 많이 불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접니다. 네. 반대보고 영어 내신 한눈에 보기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어머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만큼 그래도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고 이 추운 날 발가로 해주셨는데 좋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교재가 뭐냐면요. 네, 제 시그니처 교재인데요. 뒤로 막 돌리셔도 돼요. 뒤에 분들은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그 교재만 사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한테 빌려달라 그랬다가 이제 아주 갈차게 거절을 당하고 친구가 이제 등록을 했던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때는 어머님 중고나라였어요. 저도 진선여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손필기 교재를 만들기 시작하고 나서 당근이 없을 때 중고나라에 제 교재가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만 보시면 어떤 어머님들은 딱 아시더라고요. 이 선생이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인지 이제 느낌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웹툰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오늘 제가 아니어도 돼요, 어머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손나래가 아니어도 되니까 어머님 단대보고 영어 내신에 대해서 좋은 정보 또 어딘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조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1학년은 어머님 3단이고요. 2학년이 4단입니다. 네. 보통 학교들은 4단위에서 시작하는데요. 단대는 3단위에서 시작해서요.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있어요. 교과서는 2과가 들어가고요. 부교재나 모의고사 지문이 30개 정도 들어가고요. 워드마스터 하이퍼 200개씩 이렇게 해서 단어 예문이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범위는 뭐 이 동네 치고 너무너무 리즈너블하죠. 네. 뭐 숙명, 경기 뭐 이런 데 비해서는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는 단대 보고 충분히 승산있어요. 네, 충분히 승산있어요. 2학년 가서는 이제 교과서가 3과가 들어가고 외부 지문이 40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3학년까지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시라고. 우리 아이가 지금만을 생각하고 공부를 시키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멀리 보시는 그런 어떤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배점을 넣어놨는데 객관식이 65점이고 이 서술형이 35점이에요. 근데 혹시 어머님 단대보고 영어 내신 했을 때 어딘가에서 뭐 서술형 이야기를 좀 하던가요? 그렇죠? 서술형이 어렵다, 서술형 어렵다. 근데요, 작년부터 서술형 유형이 완전 바뀌었어요. 재작년은요, 어머님 너무너무 강사로서 보람도 없고 뭐도 없고. 보세요, 어머님. 내신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비할 수 있는 영역과 대비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뉘어요. 어머님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아이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 입장에서 공부를 가르치면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근데요. 단대보고 시험은 2년 전만 해도 아웃풋이 안 나왔어요. 왜?
애당초 쓰는 연습이 안 된 친구는요. 시험장 들어가서 서술형 죄다 못 쓰고 들어오면 4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4에서 등급이. 4 아니면 끔찍하면 5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쓰기가 안 되면 안 되는 시험이 단대부고였어요. 근데 작년부터 서술형 유형이 완전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대비하면 되는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로서 너무 가진 보람이 있고 우리 애들은 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나오니까 예, 동기도 생기고 단대보고 내신은 이제는 할 만한 내신 됐어요. 제가 저희 수업 중에 여기 앞자리에 딱 이렇게 앉은 친구들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앞자리에 앉은 애들은. 극상위권이에요. 완전 극상위권. 그리고 저는 작년에 우리 입학할 때 왜 맨 앞에서 선서 하고 들어온 아이도 있었어요. 전교 1등으로 들어온 친구. 근데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계속 데이터를 막 쌓아가면서 얘가 어떤 부분이 구멍이 있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채웠는지 계속 전 데이터를 쌓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마지막 시험 대비를 하고 느꼈던 게 있어요.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이가 계속 3등급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너무 답답하죠. 하긴 했는데 3등급이 나오니까. 제가 얘를 2학기 중간에 만났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방법 하나 딱 바꿨어요. 방법을 하나 딱 바꿨더니 두 번 다 1등급으로 졸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등급으로 1학년을 마감했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이 방법을 하나 배웠으므로 어머님 영어의 판도가 완전 바뀐 거예요. 단대부고는 미련하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방법을 가지고 재빠르게 여우같이 함정 피해가면서 대비를 해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객관식 65점 틀리면 전교에서 나만 틀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고요. 대비하면 되는 영역이고요. 어느 정도 단어 미천이 있으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시험입니다. 총 100점 35점의 서술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대비가 되더라. 중요한 건 유축 부분입니다. 네, 어머님 어디 가서도 단대보고 영어 내신 설명할 때 2학년 언급 안 하면 안 됩니다. 2학년은요 4단위로 바로 뛰거든요. 1학년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3단위니까 점점점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절대 방심이고요. 어머님 2학년에 4단위를 준비하셔야 되고 2학년 서술형이 조금 더 어려워져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멀리 보고 길게 보는 그런 티칭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신을 했어요. 그 아이가 이번에 1등급 받았는데요. 마감 점수가 96점이었대요. 1등급 마감 점수가 96점. 그러면 단대보고는 100점이 좀 크거든요. 서술형 하나에 4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틀리면 네, 1등급 나오는 거거든요. 서술형. 그리고 객관식은 2.2점 막 이런 게 있어요. 1.8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객관식 2개 틀리면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알림이 공시 사이트에서 이 올라온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1학년은요 평균이 78이고요. 편차가 16.7이에요. 제 슬라이드에 보이시죠? 근데 이제 편차를 보셔야 되는데 물리학 다음으로 편차가 큽니다. 이 편차가 크다는 건 잘하는 아이 또는 못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물리학은 카운트하지 않으셔도 되죠. 국영수에서. 네. 그래서 이제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1등급 100점 맞아야 됩니다. 오차범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걔는 2학기 카운트라서 96이지만 이제 두 개를 다 같이 합쳤을 때는 100점 받아야 되고 2등급은 99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2학년은 마찬가지 정치 경제 다음으로 세 번째로 편차 크다. 정치 경제는 이제 카운트하지 마시고요. 국영수 중에 카운트하시면 영어가 가장 편차가 크다. 그래서 얘도 100점 나오고 그다음에 2등급은 96점 나옵니다. 근데 어머님 제가 그냥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요 매회마다 내신을 가르치면서 사실 제 가슴속에 어떤 마음이 남냐면 의지가 있는 애들을 가르칠 때 그 내신이 제일 쉬운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을 알고 싶고 공부할 의지가 있어서 선생님 저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들어오는 애들은요 제가 1등급 터벅터벅 올려줘요. 근데 사실 저 때문은 아니죠. 그 아이가 오를 때 돼서 오르고 공부할 때 돼서 된 거죠. 그치만 저는 내신이 제일 쉬워요. 저한테는 내신이 제일 쉬워요. 전 자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예비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강도 하고 있고 한데요. 저희끼리 이래요. 1등급은
이미 정해지지 않았나. 예, 학교 들어올 때 1등급은 이미 정해졌다. 왜냐하면 어머니 여기 대치 한복판이고요. 선행 탄탄하게 되어 있던 친구 너무 많고요. 오히려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편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단대 보고 서술형 써내려갈 때 문제가 있겠냐고요. 저는 1등급은 사실 이미 정해져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유의미한 등급은 2등급이다. 저희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2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등급만 돼도 어머님 연고대 떠벅떠벅 가니까요. 사실 유의미한 등급으로 카운트 하셨을 때 지금 우리 아이가 미천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미천이 탄탄하게 쌓여져 있다 라고 한다면 1등급까지 노려보시면 하고 아니면 2등급만 돼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께서 어저께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이렇게 쫓아오셔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미천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똑똑한 질문 아니에요,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미천의 기준은요. 우리 아이가 고3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안정적으로 80점대 중후반부가 나오는데 알고 풀었다 전제. 네. 고3 모의고사 풀 때 어머님 그냥 막 푸는 애들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문제 푸는 친구들. 이 답이 왜 답이냐라고 물으면 그냥요. 느낌이 그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카운트하지 마시고요. 알고 풀었을 때 2등급 중후반부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1등급 노려볼만 하고 미천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대치 한복판에서 이야기를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되게 커요. 편차가 되게 커서 이 편차에 대한 대비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요. 보통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어떤 상황이다, 어떤 성향의 아이가 있다, 또는 어떤 어머님이시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전화 상담을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 혹시 직업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웬만해서 그런 거 묻지 않는데 전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직업이 영어쌤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그 순간 완전 너무 놀란 거예요. 물론 저 당당하고 떳떳 수업하고 있지만 그 상대가 영어쌤인데 제 수를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라. 우리 아이 소화 어떻게 하고 있고 제 수업 소화 어떻게 하고 있고 자료나 컨텐츠 같은 것들 부족한 점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시라. 그랬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수업은 우리 아이 맨 앞에 앉은 극상위권부터 맨 뒤에 앉은 꼴찌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수업이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컨텐츠, 복습 내용 모두 다 모든 편차를 어우를 수 있는 수업이라 전 너무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제 기준이요. 어머님 상대로 수업하거나 학생 상대 수업보다 선생님들 상대로 수업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다. 학교 선생님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수업이 조금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편차보다. 이 타 과목과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어머님 우리가 영어를 중학교 때는 어머님 너무 잘하죠. 일주일에 2-3번 클리닉 다 보내고 지문 딱 2개 외우고 문법 4개 하면은 100점 따박따박 나오고 A 나오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등학생은 너무 식상하고 진부하지만 시간이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점수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더 어려운 건 이 대치 한복판에서 영어의 지위예요. 영어를 이제 더 이상 애들이 옛날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딜레마예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이 분명히 영어를 해서 대학을 가진 않아요. 전 너무 잘 알아요. 이 아이들은 수학이랑 국어랑 과탐을 해야 대학을 가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귀에 피가 나도록 강의실에 이제 딱 들어오죠. 자, 강의실에 발 딛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선 우리 영어만 딱 4시간 집중하고 나갈 땐 국어 수학해. 여기에서 해당하고 여기에서 소화하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강의실 안에서 우린 영어만 집중해서 하고 나가서는 국어 수학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수업 시간에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어 선생이에요. 그래야 이 대치 한복판에서 영어 지위도 맞고요. 지금 우리 상황, 입시 상황에서 국어 수학에 대한 어떤 영어의 시간 벌어줌, 효율성
학비용 내기, 가성비 내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저희 클리닉 합니다. 저희 수업 전에도 하고요. 수업 끝나고도 하고요. 심리학 클리닉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다 해줘요. 전부 좋은 대학에 간. 저희 제자들도 저를 좀 닮아가지고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저께 그저께는 뭐라 그러더라? 특강 끝나고 그 클리닉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더 해주고 싶다는 거야. 클리닉을 단어를.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오늘 이 녀석 인간 만들고 퇴근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단어 못했다고 인간 만들고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어머님. 클리닉은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어머님 3년 내내 혹시 형 누나 있으시면 아실까요? 3년 내내 클리닉에 지나치게 의존하시면 대학 못 보내요. 네, 제 목표는요. 학습의 독립입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곱씹는 시간이 많아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원에서의 3시간보다 혼자 공부 1시간이 훨씬 유의미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젝트도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1845 열심히 들었어. 1월달 내내 선생님이 훈련시켜줬으니까 이제 네가 혼자서 일주일 내내 한 번씩 영어 풀어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혼자서 소화를 하는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되게 지금까지 반응이 좋아요. 계속 점수 오르고 있고 막 카톡으로 계속 와요. 거의 티처스예요. 티처스. 나레스 티처스. 그렇죠? 그 마지막은 미천에 관한 것인데 어머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잘할까 못할까를 고민하실 때 이 아이가 미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피시고요. 제가 첫 시험 딱 치르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학원 다녔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럼 분명히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인지 대비할 수 없는 시험인지 또 네가 들어간 풀에서 아이들의 기준이 높은지 낮은지 또 미천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 혼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게 전부 다 그대로 한 말 제가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내신 공부하는 방법 몰라서 1학년 때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련하게 암기 달달하다가 힘 빠지고 점수도 안 올랐어요. 어머님 어떤 영어 수업이든 암기 시키면 그거는 엉망진창 내신입니다. 네, 암기는 이제 고등학교 영어에선 절대 먹히지 않아요. 어떤 텍스트가 나와도 새 눈으로 읽고 정시 모의고사처럼 푸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네, 암기는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저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몸고생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암기 뺑뺑이 돌리고 변형 문제 몇백 제씩 풀리고 그거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어머님. 효율적으로 얘가 이 적은 양을 인풋 대비 아웃풋을 크게 내는 거 그게 제 목표거든요. 방법이 있는데 어머님 이걸 다 어떻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은 포기 직전에 누가 멱살 캐리 해주길 바랬어요. 쌍스러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멱살 캐리라고 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이 3명이 전부 다 2학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2학년 때 저를 만나서 이렇게 한 얘기인데요. 얘 지금 이 성함 진짜 실명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대 갔고요. 올해 갔습니다. 그 고대에서 2개 붙었어요. 수시 전형 2개 다. 그다음에 얘도 고대 갔습니다. 얘가 2학년 때 절 만났고 바로 걔도 성적이 우양 상승 딱 해가지고 고대를 갔고 얘 뭐라는 줄 아세요? 수능 끝난 날 전화 왔어요. 선생님 왜 수능을 더 잘 봤어요. 고대에서 납치됐어요. 그다음 얘는 얘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한데 얘야말로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2학년 때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소문 듣고 왔대요. 생각만큼 사진이랑 비슷하시네요. 왜 이렇게 하고선 저를 왔는데 정시를 한다는 거예요. 2학년 때. 그래서 제 생각에 살짝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시도 다 좋은데 내신 조금만 더 해보자. 말 그대로 멱살 캐리. 됐고! 네, 내신 들어와. 내신 맨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제가 완전 케어 다 했어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다 시켰습니다. 살짝 우향했어요. 살짝 우향. 근데 이제 정시에서는 완전 와장창 무너졌죠. 그 수시 결과가 나왔는데 6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실수했다. 얘 정시 시킬 걸. 그리고 후배들한테 말해줘야겠다. 야, 안 되는 거다. 그냥 정시하고 전략 잘 챙겨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근데요, 어머님. 얘 12월 달에 전화 왔어요. 얘 얘기 혹시 아세요? 얘 12월 달 전화 왔어요.
친구들이랑 MT 가기로 미사리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날 집에서 지는 제 친구랑 시대인재 재수하고 등록하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022113으로 시작하는 전화. 뜨르랑. 연대 입학처입니다. 추추추추추추가 합격. 네. 과도 너무 좋은 과가 된 거예요. 신소재. 저는요. 애들 입시를 가지다 보면 이게 인생이란 생각을 해요, 어머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아이한테, 전 솔직히 얘한테 돈 많이 냈거든요. 제가 국어, 수학, 영어 전부 세팅해주고 과외까지 다 소개해줬어요. 저 얘한테 큰 의미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얘가 처음 왔을 때 샤는 미안한데 너 그냥 정시해라. 이거 없어요. 이런 결과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첫 시험에서 4등급, 5등급 절대 낙담할 거 아니에요. 얘도 말도 안 되는 성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1학년 신입생 반드시 얘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네.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법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죠, 어머님. 저는 고등학교는 2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너무 신난 이유가요. 학생이 들어와 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어머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고3 교실 가보면요. 제 친구들 거의 교사거든요. 정말 교사들이 막 4명, 3명 엄청 많은데 고3 교실 들어가 보면요. 책상 붙여놓고 이불 가져와서 이렇게 자고 있대요. 고3은 공부 못해요, 어머님. 아시죠? 봄이면 봄이어서 싱숭생숭. 미풍 불면 미풍 불어서 운동회, 마지막 운동회! 추석 지나고 오면 수시철이 되죠. 수시철 되면 옆에서 싱숭생숭해. 못해요. 고3만 공부 못해요, 어머님. 고1, 2까지가 끝입니다. 1대 비축이고요. 2대 발산이고요. 3대 유지입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는 2년이라고 생각하고 2년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영어는 무조건이 강의실에서 아웃풋 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무한 바퀴학습, 클리닉이 필요 없는 자체 복습 수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업 중에서 모든 복습을 다 해결합니다. 클리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소화할 능력 있고 의지가 있는 친구라면 제 수업에 왔을 때 가장 큰 가성비를 낼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몸고생 시키지 않도록 제가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전 자신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어휘하고 어법 훈련을 잘 시키는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 게 사실 있어요. 일단 뒤는 제 교재나 이런 것도 설명인데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하죠, 어머님. 대치해서 이 정도 단대보고 포커스드 된 자료나 이런 수업 같은 것들은 누구나 하죠. 언제나 저의 교재에는 제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어머님. 네. 제 사진이 이렇게 애들이 막 입 빼다가 막 김도 그리고 막 이래요. 영상 같은 거 복습 영상 주고 클리닉 하고 시험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당연하죠.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2월 달부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대충 단대보고는 승산 있는 시험이라는 거 알았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또 어떤 미천이나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까지 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어머님, 제가 오늘 셀프 테스트지 넣었어요. 혹시 보이세요? 네, 유인물에 셀프 테스트지 있는데 어머님 솔직히 이런 거 나눠준 없어요. 어떤 설명회를 가셔도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무슨 인제 가보세요, 어머님.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셀프 테스트지를 집에 가서 풀려보세요. 적어도 영어에 있어서는. 이 아이가 단어를 몇 개 정도 알고 있는지, 문법을 어느 정도 맞추는지, 독해나 서술형 같은 것들은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시고 뒤에 답지가 있으니 진단을 조금 내려보셔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부족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단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법이 어디가 부족한지, 그 다음 서술형이 어디가 부족한지 반드시 진단해보시고 보완하시고 학교 보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 지금 특강도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특강이 좀 잘 돼요. 그래서 지금 184 수업만 지금 100명 정도가 넘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휘 한 번에요 500개 합니다. 한 번 하고 났을 때 어휘 500개예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이니까 주당 1000개입니다. 지금 종강 할 때 됐는데요. 종강 다 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집계를 다 내보고 하니까 사실 평균이라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저희 8회 수업 기준으로 2190개. 2000개 정도 하고 학교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어휘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되는 영역. 그리고 저는 어휘 말 그대로 정말로 멱살 캐리합니다. 예, 될 때까지 시켜요. 어휘도 방법이거든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60개만 해도 치를 떨어요. 전부 저희 수업 와서 200개, 300개 증량돼서 나갔어요. 예. 어휘는 무조건 타협하지 마시고 2학년 때까지는 바짝바짝 외우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어법 같은 경우는 개념인지 문제 적용인지 보셔야 돼요.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 제 기준 제일 좋은 방법 과외시키는 거예요. 개념은 과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만약에 뭔가 원했다면 어머님 개념도 저희 수업을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어머님 솔직한 말씀을 제 조카가 단대 보고 배정됐다. 개념이 부족하다. 전 1대1 또는 소그룹. 개념 한 바퀴 훑고 들어가라. 근데 이제 문제풀이가 적용한지는 좀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개념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문제풀이로 이어지지 않은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만 되면 어버버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G8 수업이라는 Grammar 8, 학교에서 나오는 8가지 어법을 연습하는 수업인데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해요, 어머님. 그래서 오늘 유튜브 링크가 하나 나갈 텐데 수업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링크를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혹시 저한테 단대보고 내신을 맡겨보고 싶으시다 하면 G8 수업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4번 정도는 보고 단어라도 조금 만들어 놓고 얘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졌는지 파악하고 내신에 들어가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아무튼 제가 내려가야 돼요, 어머님. 전 2시간 더 떠들 수 있는데 오늘 싫으시죠? 그렇죠? 제가 아들들 가르치다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거든요. 특강할 때도 여자애들은 채점을 이렇게 해요. 남학생들은 이렇게 해요.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어머님 거의 백종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어깨 펴, 눈에 힘 줘. 어깨 펴, 눈에 힘 줘, 손에 힘 줘. 어디서 그렇게 힘을 없이 해. 따박따박 매겨.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정말 속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님 그 모습이 다듬어지면 그만큼 멋있는 애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이다, 제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다, 단대 보고는 이런 동향이니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도움이 되시는 어떤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